그는 그 자체로 예. 뭐 굉장히 큰 시민들에게 인식 변화를 일으키는 예.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도 늑구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들이 굉장히 높았고 대전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큰 관심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온 것은 정말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전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 시민들 모두에게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때까지 대전하면 떠올리는 게 빵. 성심당, 그다음에 그런 얘기했더니만은 하나밖에 없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다 한화 이글 수도 있다. 그랬다가 이제 늑구 세 개가 됐습니다. 전국에서 아주 핫한 곳이 대전입니다. 예,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시장 후보로 선출된 허태정 후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태정입니다. 예, 그 이제 후보가 되신지 네. 한 일주일 정도 지났죠. 예, 그 일주일 어떻게 보냈습니까? 좀 쉬고 싶은데 네, 캠프에서 쉴 시간을 안 주고 못 계속 뭘 시키네요. 저희가 이제 경선이 좀 길다 보니까 그랬나요? 사실은 이제 뭐 네. 대전 충남 통합 문제도 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경선 기간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는데 예, 사실은 하루를 제대로 못 쉬었거든요. 아, 요즘 하루라도 좀 쉬고 싶다. 예, 근데 알았다고만 하고 예. 일은 계속 시킵니다. 그 하루를 못 쉬겠네. 네, 네. 오늘로 43일인가 42일인가 남은 상태인데 예, 예. 앞으로 못 쉬겠는데요? 계속죠? 저도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너무 싫은 거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경선 과정 얘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네. 예,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조금 앙금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원팀 얘기 막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원팀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신지. 경선이 이제 과열되다 보면 또 네. 같은 당 내에서도 지지자들끼리 네, 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전은 그래도 큰 네거티브 없이 경선을 잘 마무리해서 원팀을 만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아 그래요? 예, 이번 주에 그 같이 함께했던 의원님들 또 대전 지역의 후보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원팀을 만드는 이런 준비들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상대 후보들 안 만나보셨어요 아직? 예, 뭐 통화도 하고 뭐 이렇게 뵙고 했는데 원래 저희가 대전 시당과 협의해서 이번 주에 전체가 다 같이 모여서 보는 거로 이렇게 정리를 그래요? 했습니다. 근데 그럼 연관된 질문인데 그 지역 내 현역 의원들 또는 뭐 위원장들 상당수가 경선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허 후보님이 아니라 상대 후보를 공개 지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이들이 협력도 이끌어내야 될 텐데 예, 어떻게 네.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 그 뭐 대전에 있는 다른 국회의원분들이 다 같이 한 건 아니고 같이 저와 경선했던 두 분들이 이제 연대를 하셨던 네, 건데 예, 그렇죠. 그거는 당장연대. 뭐, 예, 예. 네.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앞서가는 후보에 비해서 뒤에 있는 분들이 연합해서 힘을 보태야 또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런 연대를 했었는데 뭐 그거로 인해서 무슨 큰 갈등이 있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하고 원팀을 만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저희 그 캠프도 그랬고 또 상대편 캠프도 그렇고 크게 기간 동안에 네거티브를 이렇게 심하게 하지 않아서 별로 없었어요? 뭐 없다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대전은 뭐 아주 점잖게 한 편입니다. 그저 장철민 후보 다주택 부동산 문제도 제기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였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원팀에 문제 없다. 네 그렇습니다. 예, 믿고 맡겨달라. 이번 주 중에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네, 하면 네,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제 대전시의 거의 모든 그 경선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저기 기초. 예, 시장은 이미 끝났고 기초 단체장들도 이번 주면 다 끝나고 그리고 뭐 광역 기초의회 의원들까지 경선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선 게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난 주말에도 저희 오마이 TV 현장 거기 방송했었는데 그때하고 조금 질문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현장 그거고 오늘은 네. 이제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니까 자 막 저 어려운 질문도 막 하고 그럴 겁니다. 막 하십시오. 괜찮으시죠? 네네. 예. 자, 이거를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대전에서 제일 유명한 게 늑구인 것 같아요. 늑구. 네. 그죠? 그렇습니다. 늑구의 화려한 외출. 예, 열흘간의 화려한 외출이 제일 지금 핫한데, 근데 이번에 늑구가 탈출한 대전 오월드가 지난 2018년에 퓨마 뾰롱인가? 네. 뽀롱이죠. 예, 네, 네. 뽀롱이가 탈출했던 바로 그곳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4시간 30분 만에 사살됐었는데 그때가 지금 후보님께서 대전시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렇습니다. 예, 한 3개월인가? 막 그때 반에 제가 그때 서울 출장 와 있다가 급하게 예. 소식 접하고 예. 대전으로 내려갔던 그게 기억이 제 있습니다. 기억에 이제 가을이었던 것 같으니까 9월인가 10월인가 뭐 그때 네, 된것 네. 같고 그때 취임을 아마 7월에 아마 하셨을 테니까 자 그리고 8년 만에 이번에 또 같은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을 했어요. 왜 자꾸 이런 일이 5월대에서 반복되는 거였죠?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그 안전 관리에 좀 구멍이 있었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네. 그 부분은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서 어떤 환경도 바꿀 뿐만 아니라 네. 그 안전 문제에도 꼼꼼히 살펴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네. 안전 관리 대책을 특별하게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대전 월드가 대전시가 직영하는 그런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대전시에 있는 도시공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전시 소속 도시공사가 네, 그렇습니다. 좀 운영하는 곳이군요. 자, 근데 그때 8년 전 뽀롱이 상황과 지금 늑구의 상황이 근데 크게 다른 점이 그때는 새드 엔딩이었는데 이번에 해피 엔딩 같아요. 그죠? 그나마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예. 잘 예. 집을 찾아 돌아올 수 있어서 예.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살로 끝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마취총을 통해 갖고 무사히 좀 시간은 더 걸렸지만 열흘이라는 시간 걸렸지만 무사히 귀환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응원도 많았고 그래서 늑구는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늑구 빵까지 나왔습니다. 예, 늑구 빵까지 나왔다고 드셔보셨어요? 좀 보기만 했고 아직 먹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8년 사이에 그 새드 엔딩이 해피 엔딩으로 바뀐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크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그 시대의 변화에 맞게 네. 시민들의 의식들이 많이 바뀌었다. 음, 그러니까 동물의 생명권도 존중돼야 된다는 그런 시대적 흐름들이 네. 이번 포획 과정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첫 번째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좀 같은 맹수류라 할 수 있지만 네. 퓨마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사실 시민이 공격을 당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맹수류에 해당되는 거기 위험도가 때문에 좀 큰. 예. 그때는 시민 안전이 우선시던 되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요소가 있었는데 늑구는 좀 그거에 비해서는 좀 정도가 좀 낮은 편이고 또 가축화되어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다행히 생포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민단체 주로 시민단체들이죠. 그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늑구의 인기가 올라간 게 그걸 가지고 상업적인 마케팅으로만 활용하는 거에 그치지 말고, 네네. 예,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네네. 이런 목소리들 나오는 거 아시죠?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뉴스 같은 것들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대전시가 5월드 재창조 사업 네네. 예, 그거 추진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5월드를 더 시설을 확대하고 네. 그래서 관광성을 더 높여서 예.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겠다. 소위 말해서 시장 경쟁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앞으로 이 동물원이 예. 그 동물들의 그 생명권들이 존중이 될 수 있도록 예. 그 생태적인 공간으로 전환해야 된다. 컨셉을.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동물들의 최소한의 동물 복지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설계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들어가서 전면적으로 5월드의 어떤 운영 방식 그리고 공간 배치에 대한 것도 좀 재구성하는 작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하는 5월드 재창조 사업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좀 더 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가치들이 좀 정책 하나 안에 그대로 녹여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 시민사회 비판도 있고 그래서 저도 앞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네. 제가 시장이 되면 그런 면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안전의 문제와 그리고 동물 복지에 관한 기본권 생태적 보장, 관심. 생태적 관점에서 재설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잘 이루어지면 이번 늑구의 열흘간의 외출이 정말 동물 복지에 큰 기여를 하게 되겠네요. 늑구는 그 자체로 네. 뭐 굉장히 큰 시민들에게 인식 변화를 일으키는 예.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도 늑구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들이 굉장히 높았고 대전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큰 관심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온 것은 정말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전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 시민들 모두에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때까지 대전하면 떠올리는 게 빵. 성심당, 그다음에 그런 얘기했더니만은 하나밖에 없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 읽을 수도 있다. 이제 그랬다가 이제 늑구 이제 세 개가 됐습니다. 아니 제 그 예전에 퓨마 탈출 때는 예. 대전에 동물원이 있었어? 예. 이런 인식들이 예.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 이제 늑구 때문에 그런 그 대전에 일종의 이제 유명세를 타기도 했고 네. 또 이제는 그 동물원의 기능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어떤 시대 인식들도 다 반영이 되는 그런 결과에서 저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핫한 늑구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하고요. 자, 이제 선거 얘기, 선거 얘기 네.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 대전시장에 도전하는 거 세 번째십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했고, 네. 2018년, 8년도 2018년은 성공했고, 이제 4년 뒤에 2022년 두 번째 도전은 실패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도전에서 실패할 때 단 2.39% 포인트 격차. 그죠? 그 결과가 새벽 3시 40분에야 나올 정도로 초박빙으로 치셨어요. 당시 낙선하고 나서 내가 왜 떨어졌는지 복귀 같은 거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낙선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선거 패배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네. 기본적으로는 후보자의 책임입니다. 그 부분에서 2.3% 어떤 분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선전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좀 더 잘했으면 극복 가능한 그런 격차였는데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물론 충청권이 일찍이 충남북 심지어는 세종까지 상대 후보한테 쭉 밀리면서 충청권 다 지는 거 아니야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했던 상황에서 대전은 그래도 선전해서 마지막 순간에는 대전은 민주당이 이기겠다는 기대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패배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좀 더 잘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투표율이 48%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대통령 선거 패배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커서 지방선거에 좀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지 않은 것도 큰 요인이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4년간 무직이셨어요. 그죠? 해보니까 이게 그냥 무직이 아니라 낙선자 무직의 4년은 정말 힘들대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힘드셨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그 지지자분들한테는 허태정이 선거에서 졌다라는 그 무거운 책임감이 한편에 따라다니고 또 개인은 이제 현직 시장이 있으니까 전직 시장 그 현직 시장 눈치를 보고 이러니까 주변에서도 뭐 이렇게 행사에 초대도 않고
그걸 견뎌내는 그 시간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뭐 하소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그 딛고 일어서야 되는 4년이기 때문에 많이 좀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지지자들이 꿋꿋하게 4년간 함께 곁에 있어줘서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그 2년 뒤에 총선 나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총선 안 나오셨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준비를 좀 했죠. 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략 공천이 진행되고 네. 또 7개 선거구가 과열되면서 이러다가 모두 지는 거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상당히 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다른 지역으로 출마하는 그런 요청도 있었지만 유성이 아닌 다른 지역.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당이 이기는 것이 더 중요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긴 했지만 단호하게 불출마 선언하고 선대위원장 맡아서 열심히 7분 당선에서 뛰었고 그런 것이 우리 당원들한테 좀 많이 각인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인고의 4년 무직 기간을 거친 후에 이번에 다시 이제 후보가 되셨습니다. 네. 자, 리턴 배치입니다. 네. 그래서 상대 후보가 확정된 국민의힘의 후보가 현직 시장인 이장우 시장. 그렇습니다. 자, 그 모든 게 반대예요. 네, 4년 전에는 허 후보, 그러니까 지금 후보님이 시장 현직 시장이었고 그 이장우 현직 시장이 도전하는 입장이었고 지금은 반대로 이제 이장우 시장이 수성하는 입장이고 이제 네. 후보님이 도전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대통령, 그러니까 4년 전에는 대통령 윤석열이었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재명 이렇게 전혀 반대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 있다고 할 텐데 그 자신감의 근거는 뭡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계셔서 네, 우리 국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서 네, 국가도 또 지역도 함께 성장해 가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무엇보다도 이장우 현 시장의 어떤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매우 큽니다. 일명 리틀 윤석열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내란 잔재 세력이라고 규정해도 무방한 그런 그간의 행정을 시민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계엄이 있던 그날 밤 이장우 시장은 어떠한 모습도 시민들한테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집에서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사람이 과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질 그런 시장의 태도인가 그리고 그걸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고 또 그 이후에 그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까지 나가는 이 네. 모습을 통해서 네. 윤석열과 함께하고 있는 내란 잔재 세력이라는 확고한 인식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그런 그의 모습에 대한 명확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장우 현 시장이 내란 잔재 세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네.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그 무방도 아예 빼셨어요. 내란 잔재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전 시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네. 그 이유는 그 내란의 밤 때 이장우 시장이 보였던 행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탄핵 반대 집회에도 나가고 했던 그 이장우 시장이 그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네. 이런 것들을 같이 놓고 볼 때 판단할 때 내란 잔재 세력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장우 시장이 페북에다가 뭐 올리신 거 보셨죠? 예, 한번 띄워봐주세요. 지금 저건데, 예, 뭐 후보 선출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히려 대전 시민 앞에 역대 최악의 시정으로 지탄받은 민선 7기 시정에 대한 사죄와 참회를 해라. 이제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여기서 민선 7기는 현재가 8기고 이제 선거하는 게 9기인데 그 전이었던 허 시장 시절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반박하셔야죠. 지금 현직 시장으로서 좀 품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품위가 없다.
저렇게 SNS에다 저 정도의 글을 올리는 것은 네. 현직 시장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저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제가 시장일 때 했던 수많은 사업들을 지금 이제서 이장우 시장이 테이프 끈으로 다니는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을 네. 예타 면제 사업으로 그 당시에 추진해서 지지부진하던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그때 사업이 채택이 돼서 진행이 됐고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야구장도 저 있을 때 제가 시장 공약으로 내걸고 그 사업을 추진해서 현 시장일 때 준공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외에도 저는 지역에 있는 뭐 수많은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보통의 시장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예비 타당성 통과 사업들을 네. 이제 보거든요. 그게 500억 이상이면 예비 타당성 그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시장일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거나 면제받아서 추진한 사업이 11가지입니다. 11가지. 그러면 네. 보통 예전에 시장님들이 했던 것이 보통 5개 내외 정도가 보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2배 두 배를 이상 했네, 2배를. 예타 사업을 통과 또는 면제를 받아서 그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가 했던 거 지금 그 이장우 시장 당신이 지금 과실을 따먹고 있어. 뭐 이 말씀이신 거죠? 뭐 그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자의 성과는 성과대로 인정하고 네. 내가 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자랑하면 되잖아요. 근데 시정의 특성상 원래 이제 되는데 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 현 시장 그 시장 임기 때 되는 거는 많은 부분이 그 전에 이미 시작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광역 단위 사업들은 예. 주로 SOC 관련 사업이란 이런 것들이 많이 예. 있다 보니까 예. 처음에 기획에서부터 예. 사업 타당성을 조사받고 예산 오래 확보하고 걸리니까. 관련된 법률 제정하고 이래서 본격 추진되는 데까지는 보통 4, 5년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만약에 이번에 시정이 되시면 이장우 현 시장이 시작했던 일을 또 마지막 테이프 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땐 벌려놓은 일 수습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이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영시 축제 같은 거 그리고 뭐 영시 축제는 그냥 뭐 폐지하든 아니면 네. 기능을 완전히 재편하든 이러면 되는 일이에요. 보문산 개발은 보문산 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성이 없으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아무도 달려들진 않고 그러니까 직접 시 재정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몇 천억을 들여서. 근데 그렇게 재정 손실이 뻔히 보이는 일을 시 재정으로 하면 그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 거며 계속 누적되는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직접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그 사업을 추진했을 때 지금 몇십 년간에 걸쳐서 갖고는 그 보문산의 그 우거진 녹지 공간이 훼손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한다. 저도 시장일 때 처음에는 보문산을 개발하는 쪽으로 처음에 공약을 했다가 실제 시장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 사업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주변 환경 훼손이 워낙 심각해서 포기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도 다 백지화할 것이다. 그런 건 백지화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 있는 사업들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는 매우 심각한 거죠. 그래요? 지금 대전시의 지방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때 한 1조 원 내외 정도로 운영되던 지방채가 지금 1조 6천억 정도까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서 그래요. 과연 제대로 민선 구기 사업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재정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재구조화해야 되는 과제가 당장 민선 구기 때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꼭 이장우 시장 쪽에서의 비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이제 지난 민선 7기 시정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런 평가들이 어떠냐고 쭉 제가 전화를 돌려보니까 이런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민주적이었으나 색깔이 밋밋했다. 손에 잡히는 허태종표 정책이 없다. 이런 박한 평가도 있더라고요. 다시 시정을 맞는다면 이런 평가는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신지, 또는 7기 리더십하고 이번에 9기 리더십하고는 비슷할 건지 아니면 다를 건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 그래요? 꼼꼼하게 조사하셨네요. 제가 좀 열심히 조사하는 편입니다. 네, 제가 민선 7기 때 네. 시민주권 시대 이렇게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지금 국민주권 그리고 당원주권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2018년대 시민주권을 슬로건으로 걸고 사업을 추진했고, 그와 관련된 뭐 공론화위원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 아니 시장이 그냥 결정하고 밀어붙이면 될 일을 왜 자꾸 시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장이 되면 시장이 결단해서 추진해야 될 일과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 일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시장이 책임감 있게 밀고 갈 일들은 그러한 소신을 갖고 추진력을 보여주고, 또 여러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통해서 구현해야 될 일들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사업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제시해서 네. 정확하게 업무를 구분해서 추진하면 지금 그런 평가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재수한 시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되면 네. 이제는 예행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네. 준비됐던 것을 바로 실행에 옮기면서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는 효능감 있는 시장을 펼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난 해봤다. 준비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비슷해진 느낌 같은 것도 좀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개인적인 연이 좀 있으시죠?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저하고는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12년을 같이 했습니다. 딱 그 기간이 정확하게 일치하나요? 201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예. 성남시장 하실 때 제가 유성구청장을 했고, 예. 경기도지사 할 때 제가 대전광역시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 유성구청장을 2번 재선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성남시장 2번 하셨죠? 예. 그 정확한 기간이 같은 그거 그렇습니다. 그거겠네요. 12년 동안 기초와 광역 단체장 생활을 같이 해서 누구보다도 그 이재명 대통령님의 어떤 그 철학과 또 일하는 스타일을 잘 알고 있고 부러웠죠. 부러우셨어요? 엄청난 추진력과 효능감을 예.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시민 편에서 일을 확실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많은 단체장들이 사실은 부러워했고, 그걸 따라서 하려고 많이 훈련도 했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앞부분에서도 잠깐 얘기 짚어봤었는데 오늘 여론조사 발표 하나 났었어요. 아실 텐데 조사 결과 보니까 46.3 대 22.9,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 이상으로 앞서 나가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숫자를 얘기하는 바람에 이거 얘기해야 돼요. 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TJB하고 조원 CNI에서 조사한 거고요. 4월 18일에서 19일 2주 동안 이틀 동안 대전 거주 800명 네. 전화 면접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기분은 좋으시겠지만, 요즘 실제 이건 숫자일 뿐이고 실제 현장 분위기에서 저게 지시나요? 허태정과 이장우의 어떤 표 차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국민의힘한테 더 이상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시정을 맡길 수 없다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하고 계시고 국정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대전 시정도 민주당이 잡아서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는 확실하게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선거가 된다는 인식은 시민들이 확고하게 갖고 있다라는 게 제가 현장을 누비면서 느낀 거고, 느껴지세요? 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허태정 시장의
후보의 지지율과 이장우 시장의 지지율 차이가 저만큼 벌어지는 거. 그게 저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몇 군데의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하게 서너 차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지금 다른 그러니까 대전뿐만 아니라 충청권, 충남북, 세종 뭐 이런 충청권들이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지금 민주당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 라인업 이제 확정됐잖아요. 네. 대전의 후보 허태정 후보님, 그 다음에 이제 충남의 박수현, 충북의 신용환, 세종의 조상호, 이런 이제 라인업들 마음에 드십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예. 드림팀입니까? 아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다 세 분을 알고 있으니까 네. 큰 문제가 없고 다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충청권 후보들이 만나자. 그리고 충청권 미래 비전에 대한 네. 입장들을 정리해서 예. 우리 충청 도민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리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됐고요. 예. 앞으로 이 네 분과 함께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 충청의 미래, 이제 대전 충남의 통합 문제, 또 한 발 더 나가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북까지 포괄하는 통합의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되고 그 전 단계의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협력 사업들도 함께 구상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준비할 생각입니다. 지금 통합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좀 질문을 좀 더 드리면 이번 이제 조금 지나가긴 했지만은 대전 충남 통합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무산이 돼 버렸죠. 그랬는데 이제 만약에 시장이 되시면 그 대전 충남 행정 통합 문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제가 시장일 때 충청권 메가시티를 제안했고 그래서 4개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시장이 되면 바로 시장 직속 산하에 통합 추진기구를 만들고 4개 시도가 모여서 뭐 세종은 이제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가져가야 되니까 좀 별개로 논의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협력 관계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전 충남 또 넓게는 충북까지 포괄하는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바로 이제 통합 추진 기구를 구성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이거 확정됐는데 여기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때 인터뷰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러니까 협력기구나 통합기구 같은 것도 만든다는 얘기는 비슷한데 그래서 빨리 통합법을 통과시켜가지고 2028년에 총선 때 대전 충남 통합시장 선거를 동시에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임기가 4년 시장인데 2년으로 시킬 의향도 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시기를 못 박는 거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이 통합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시도민의 의사를 묻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통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물론 그 충남의 시도지사가 의회가 번복한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또 하나 우리가 되짚어 보면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 과정이 좀 부족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내가 시장이 되면 통합에 대한 주민 투표를 실시하겠다. 주민 투표? 시민의 의사를 묻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내가 통합하고 싶다라고 물론 선거 공약으로 내걸겠지만 그 못지않게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면 그거는 뭐 2년이냐 1년이냐 아니면 4년이냐는 그 다음 문제다. 통합을 주민들이 찬성하는가? 그러면 찬성하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꼭 거쳐야 된다. 이게 제가 보는 생각입니다. 그 시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주민 투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게 주민투표죠. 주민투표를 거칠 것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대전 얘기인 거죠. 뭐 그렇죠. 충남이나 아직 뭐 다른 논의된 건 아니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후보가 당선이 다 되면 네. 취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봐야죠. 충남지사, 충북지사 뭐 다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그럼 드릴게요. 예, 다음 일정도 있으시고 저희 약속한 시간 이미 지나가가지고 시간 빨리 가죠. 좀 더 해도 되는데. 그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예. 예, 그럼 이 마지막으로 네. 그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과 대전 유권자들이 자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허태정 하면 이거 하나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저기 앞에 카메라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정면 카메라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거 딱 보고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는 시장이 되면 꼭 세 가지를 할 생각입니다. 민생을 회복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내란 세력들을 확실하게 척결하는 일에 앞장설 겁니다. 끝으로 시민 주권을 회복하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늘 함께 동행하는 시민 편에서는 시장 허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태정 후보가 만약에 대전시장이 된다면 그 대전 충남 통합 문제에 대해서 주민 투표를 실시하겠다라는 오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해줬고요.